법원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지 않고 거의 같이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의뢰인분들은 양육권은 그래 상대방에게 간다고 하더라도 친권은 내가 갖고 싶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만약에 엄마에게 양육권이 가고 아빠가 비양육자가 되었을 때 친권을 갖고 싶다고 주장하는 아버님들은 여자분이 재혼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까봐 이런 우려를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법박사 오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권은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양육권은 실제로 아이를 기르고 키우는 데 있어서 누가 권리를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전학을 가거나 입학을 하거나 이런 식의 법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친권이고요. 그리고 아이를 실제로 기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기를 것인지, 학원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이런 문제가 바로 양육입니다. 법원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지 않고 거의 같이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의뢰인분들은 양육권은 그래 상대방에게 간다고 하더라도 친권은 내가 갖고 싶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만약에 엄마에게 양육권이 가고 아빠가 비양육자가 되었을 때 친권을 갖고 싶다고 주장하는 아버님들은 여자분이 재혼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까봐 이런 우려를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친권자였던 아버지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상대방이 재혼을 한다고 해서 아이의 성과본이 무조건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니까 친권을 분리해서 가지고 있을 실익은 낮다고 보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었을 때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따르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아이가 만약에 급한 사고를 당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양육자인 당사자에게 전화가 가겠죠. 그러면 양육자인 당사자는 보통 근거리에 있을 테니까 달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자가 바로 친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가 오더라도 친권자의 사인이 없으면 아이가 긴급수술을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양육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보통 친권자와 양육권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분리주장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의뢰인분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협의이혼의 단계에서도 법원에서 양육권을 정해주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이혼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을 때 이제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양육권자를 지정을 해주거나 당신이 양육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것을 작성함으로써 누구에게 양육권이 정해졌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는 합니다. 양육권에 대해서 정하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이전에는 종종 있어서 이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인 다툼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협의 이혼 단계에서 일단 이혼을 시켜주기 전에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정했어? 그리고 양육비가 얼마인지 정했어? 라고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이제 놔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적 변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두 분 다 양육권을 갖고 싶지 않다. 현실적으로 양육을 하기에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어떡하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맡은 케이스들 중에서도 양 당사자가 모두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러한 양육 공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렇게 만약에 양 당사자가 말을 하면 판사님께 1차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혼이 납니다. 판사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당신들이 좋아서 아이를 낳을 때는 언제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변호사가 보기에도 현실적으로 정말 이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컨대 주거의 불안정이라든지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일단은 일방 당사자로 정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에 관한 가사조사관이 실제 출장을 통해서 어느 집이 더 양육에 있어서 그나마 적합한가 이것들을 이제 좀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어느 사람을 이제 양육자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시고 이제 법원에서 그 의견을 참작해서 어떤 사람이 양육자이다. 그 대신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조금 보통보다 더 많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 규칙에는 아이가 만 10세가 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떠한 당사자로 양육자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만 10세가 되었을 때 그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양육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된다 이러한 논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최근에는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성숙해요. 어린아이여도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양육권 소송에서 또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엄마에게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엄마가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에서도 당연히 무슨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일단 엄마한테 먼저 전화가 와요. 아빠 번호를 먼저 적어 놓더라도 엄마한테 먼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만큼 엄마가 주 양육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씻기고 재우고 먹이고 하는 것도 아무래도 엄마가 하는 것이 더 편하다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에게 양육권이 인정이 아예 안 되느냐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최근 이제 판사님들께서도 아빠의 양육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빠에게 양육권을 인정할 요소는 없는지 그러할 사정은 없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에게도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이 될까를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육권에서의 누가 적절한가와 이혼 소송에서 누가 유책 사유가 있는가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양육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책이라고 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가정에 소홀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유책성이 있다고 해서 양육권이 바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양육권과 양육비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